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뇌경색을 진단받았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뇌경색 혹은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등은 인과관계를 확실히 따져본 이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증상이 발생하기 전 하루 전에 업무를 하는 환경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하게 변화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발병을 하기 전 일주일 동안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마지막으로 12주 동안 업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경우엔 뇌경색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 전문 법률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을 했다고 하면 야근 시간은 주간 근무 시간의 30%를 가산해야 하고 교대제로 근무를 하거나 소음이나 추위 등 다양한 변화들에 빠르게 노출이 되는 경우에도 업무상의 가중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서 뇌경색 산재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경색의 경우에는 뇌가 회복을 하는 것이 매우 더딜 수 있으며 경과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일도 하지 못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뇌경색 산재를 하루빨리 인정받아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 뇌혈관 질환은 산업재해 승인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가족 혹은 본인이 뇌경색이 일어났다면 업무 장소에서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이 되어줄 직장 동료를 섭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먼저 뇌경색을 산업재해로 승인을 받고 보상금 혹은 다양한 급여들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세워둔 근로시간보다 과로를 했어야 하고 업무 강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출퇴근 기록부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함께 일하였던 동료들의 증언 역시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인을 만나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로 인한 과로이지만 업무 시간은 과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강했던 업무 강도를 정확하게 증명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하는 방법을 보고 신청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승인율이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뇌경색 산재 신청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경제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 순간에 꼭 필요한 금전적인 도움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은 불승인 이후 재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